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녹취록 제공으로 검찰 수사에 도우미를 자처했던 정영학 회계사도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오늘 오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크게 배임과 뇌물, 횡령 등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동시에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남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등을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배임 액수가 늘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당시 택지 개발에 따른 배당이익 최소 651억 원과 시행이익을 액수 불상으로 적시했는데 이번엔 시행이익을 1,176억 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합쳐 최소 1,827억 원으로 배임 액수가 산정된 겁니다. 대신 지난달에 분양이 완료된 대장동 한 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소장에는 상당한 시행이익으로만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또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피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고 또 범죄 신고를 했는데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 보전까지 청구했습니다. 다만 3명의 공소장에는 정관계 로비나 윗선 관련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검찰이 향후 수사에 박차를 가할 부분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김만배 씨 혐의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전망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 여부 확인을 위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앞서 성남시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만 결제에 관여한 윗선, 그러니까 시청 관계자들에 대한 내용도 이번 공소장에선 빠졌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 등의 관여 여부 규명 역시 향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2달 가까이 대장동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핵심 4인방을 재판에 넘긴 것에 그쳤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신병 확보 이후 수사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쪼개기 회식 논란 끝에 주임 부장검사가 중도에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것 또한 결정타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